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이제 저도 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저런 시총 높은 개발사들, 그리고 좀 약간 큼지막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저렇게 신년 인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네 이제 2019년 포부라든가 그런 거, 트론사, 그리고 스텔라 루멘, 아니면 XRP,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다홍페이 CEO죠. 네오 CEO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말이 2019년도에는 자기네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더 힘을 쓸 거고, 그리고 우리는 모듈을 이제 추가하는 거에 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고, 그리고 그게 스토리지에 관한 거,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거, 그리고 레이어드 2에 관한 거는 네오의 암호화 경제학에 관해서 이제 개발진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합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 컨퍼런스 날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6일부터 2월 17일이에요. 이틀간, 양일간에 이제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네오를 이제 홀딩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날짜랑 지금 이제 시세랑 이제 이때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하고 한 14일 정도 남았나요? 그 기간을 잘 유심히 잘 보셔가지고 추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홀딩을 하셔도 단타를 치실 분들은 잘 이제 어떻게 움직임에 관해서 잘 이제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 네오코인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중국에서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되게 중국 시장이 닫혀 있다고 그래서 되게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오라는 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시스템의 양대인 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마존이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알리바바잖아요. 그리고 그게 웨스턴 사회하고 아시아 쪽에는 거의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양대 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커머스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알리바바에서 벌어들인 많은 자금들이 엔트파이낸셜에 형성이 됐고, 파이낸셜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낸 블록체인 코인이 사실은 엔트코인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네오코인으로 리브랜딩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금력에 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폴로니엑스의 대주주인 서클사의 대주주인 폴로니엑스, 그러니까 폴로니엑스에 투자되어 있는 서클사가 있는데, 서클사를 만든 모기업이 있죠. 그 골드만삭스보다 시총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엔트파이낸셜이 그거를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를 잘 한번 새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월 16일부터 17일 날이 네오 데프콘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에 있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Most Activity Developed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총이 10위권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도드라지게 나타내주고 있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 코인들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The top 10 most activity development team is cryptocurrency tracked on the site.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10개 되는 코인을 추린 건데, 가장 많은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면은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REP, 오우거, 그리고 제로엑스 세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SNT죠. 스테이터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스캠이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아마 믿으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에 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의혹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코빗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게 많이 불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SNT, 그리고 7번째가 트론 나와 있고, 그리고 8번째가 KMD 코모도, 그리고 9번째가 스카이코인, 그리고
10번째가 러시아에서 밀어주는 코인 웨이브즈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코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가처브에 가장 많은 코드를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코인들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나마 스캠은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가 창창할 확률도 되게 높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20위권, 30위권, 50위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도 안 하고 코드만 이제 베껴 카피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개발 여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ICO만 해가지고 사람들 사기만 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일단 팩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굵은 글자 보시면 북한 개발 노력이 언제나 강한 마켓에, 그러니까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는다, 가격 형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첫 번째, 이더리움 두 번째, 세 번째가 리플, 그리고 네 번째가 비트코인 캐시, 다섯 번째가 이오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스텔라, 일곱 번째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덟 번째가 테더, 아홉 번째가 SV, 그리고 열 번째가 트론하고 11번째가 카르다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카르다노가 아까 전에 개발진 업데이트가 가장 많이 활발한 게 카르다노 에이다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트론이 밑에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시총은 사실 여기 보시면 10번째에 트로니가 있고 11번째에 카르다노가 지금 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잠재성도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눈여겨서 아까 보여드린 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거에 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어줍지 않은 ICO를 하시는 것보다. 거느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익명성 코인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모네로하고 G캐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개발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되게 커뮤니티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국내 건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간편 결제 시장 경쟁 가세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신현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축을 이룬 테라페이와 TTC페이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가 간편 결제 시장 경쟁에 본격 가세하고 나섰다. 기존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원화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와 함께 원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단이 암호화폐로 확장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암호화폐가 새로운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테라코인을 잘 보셔야 되고 TTC페이, 그리고 이 대목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달 중 상용화될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통해 암호화폐지가 비트베리를 연동할 수 있게 되면서 유통업계와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초월하는 암호화폐는 최근 달러 등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성을 줄인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통해 실물 경제와 점차 가까워질 것이라는 게 업종의 중론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 사진에 보시면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빗썸하고 이제 커넥션 관계가 있는 게 Q10인데 이거의 결제 시스템을 연동한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빗썸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외로 진출한 거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동되는 이커머스 업체가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Q10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걸로는 손정희 쪽에서도 많이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말고도. 그래서 향후 이거에 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테라하고 클레이튼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현성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신현성이란 인물이 손정희가 움직이는 자금줄하고 좀 약간 커넥션 돼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전서부터. 티켓몬스터부터.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좀 재미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게임 분야 업체들도 TCC
모바일 SDK만 설치하면 기존 결제 기능에 TTC페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다양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 중 하나인 TTC페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게 TTC 프로토콜 측의 설명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SDK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만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의 약자는, 이거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그래서 SDK가 사실은 이걸 활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오미세고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사실 플랫폼화 되면서 SDK하고 이제 해서 실생활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비트메인의 뭐 패망, 뭐 파산설, 뭐 우지한의 뭐 자살설, 뭐 무슨 뭐 사태설, 뭐 별의 얘기가 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재밌죠. 뭐 그런 뉴스들 보면. 여기 보시면 티켓몬스터 3천억 신화의 주인공인 신영성 테라 공동 창립자 겸 대표의 테라 프로젝트도 곧 가동될 예정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Q10, 티몬, 배달의 민족 등 일상 속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인 테라페이를 연동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테라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아시아 지역 15개 이커머스 플랫폼 가입자는 4천만 명에 달한다.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2일날 나온 뉴스인데, 블록체인 게임 도박 틀을 깬다. 2019년 진짜 블록체인 게임이 나온다 라고.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심에 부추겨가지고 세력들의 놀아나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성장기였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펌핑됐다가 확 거품이 꺼진 그런 시장이었다면, 올해부터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실체가 있는 뭐 게임 관련한 블록체인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이커머스,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태계들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격을 선도적으로 끌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용자 7억 명 오디션의 블록체인 접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는 인기 댄스 게임 오디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그래서 오디션이란 게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가 페이먼트에 관해서 뭔가 공여를 할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쪽에 네오위즈하고 위메이드도 블록체인 게임 박차. 여기도 되게 큰 게임사잖아요. 여기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넥슨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바이낸스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 NH 엔터가 여기 나왔는데, 페블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장악 야심.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국내 대형 게임 업체 중 하나인 NHN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페블도 공개된다. NHN 엔터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그동안 준비 중이던 페블을 처음 공개하며 블록체인 산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관해서 이제 모네로가 그거를 채용했다, 채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물 경제하고 가상세계의 어떤 그 경계가 묘하게 이렇게 크로스오버되고, 증권사와 은행 간의 경계,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5G가 진짜 상용화되고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항상 길을 걷고 느끼고 TV를 보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급속도로 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뉴스 하나를 보면 좀 약간 그거에 관해서 넌지시 말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목에 보시면 사면초가 제로페이 카드 사발 경쟁자 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카카오페이 제로페이에 이어 이번엔 신한, 롯데, BC카드 3사가 QR 결제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1월에 출시한다. 카드사는 QR코드 도입 시 가맹점 수수료를 플라스틱 카드 결제보다 0.15 낮출 것으로 알려져 간편 결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주도한 제로페이의 경쟁력은 크게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서울시가 만약에 제로페이 이쪽 경쟁에서 밀려나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신한, 롯데, BC카드 3사가 QR 결제한 거하고 연동해서 만약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네이버페이가 아마 주축을 만약에 시장을 이루면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거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아마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린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민간 기업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는 이제 중국이 인구 올해 14억 돌파 확실. 2024년에 인도의 역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많이 중장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3개월 뒤로 미뤄져 있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2024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금 이제 행하려는 그런 것들이 감세 정책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자국 내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역량을 계속 줄이고 있고 달러 사용량을 계속해서 현저하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그냥 그렇게 지리하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경제보다 중국 경제가 좀 스테이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하면 될 것 같고, 전자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4차 산업혁명이 규제 개혁에 달렸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이 미흡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육성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뭐 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법제도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시도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해소는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목이라고 입을 모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2019년 지금 1월달 중반도 안 돼 있고 1월달 완전 초반인데 이제 점진적으로는 분명히 규제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어느 시점 가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이 아마 가격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아마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삼성에서 블록체인 뭐 관련해서 그런 뭐 콜드월렛을 심은 그런 지갑을 낼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 삼성폰, 롤러폰, LG폰, 차세대 스마트폰 준비 경쟁 가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 미국 유럽의 이단 특허 상표 등록이라고 나와요. 삼성전자가 영국 특허청에 제출한 상표권 등록 자료를 보면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 등의 표현이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유럽 특허청에는 블록체인 박스,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코어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여기 나오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LG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출시할 거에 관해서 특허를 등록했다는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가운데 쪽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아마 출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LG전자의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 개념도 막대를 양쪽으로 당기면 두루마리처럼 화면이 펴진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뭐 거대 기업들이나 알리바바든가 엔트파이낸셜 그리고 지금 보이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콜드월렛에 관여한 모바일 폰을 분명히 출시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곡페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QR 결제 시스템하고 어떻게 보면 카드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막 그런 사업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연동돼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바지를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는 지리하게 막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트레이딩에 참여를 슬슬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분들 2019년에 다들 대박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